자, 내 남편을 털어주세요? 아니, 이건 뭐 비상금 숨겼던 뭐 혹시 그런 사연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게 귀여운 애교 있는 사건 정도라면 참 좋겠지만 아하. 이거는 강력범죄 사건입니다. 일단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한 50대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렇게 장사를 하는 상인과 좀 친해집니다. 이 상인분도 50대였다고 해요. 이 아내도 50대고요. 네. 근데 이 아내는 남편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이 상인분도 뭐 같은 나이대니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이 상인분이 잘 들어줬던 겁니다. 아. 그래서 친해졌는데 이 상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뭔데요?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한 3억 원만 투자를 하세요. 같이 운영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이 상인에게 빌려주고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 이 대목부터 깜놀할 대목이잖아요. 이종근 평론가님, 아무리 뭐 개인적 상황 얘기하다가 친해졌기로서니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을 같이 공동 투자하고 지금 사업을 한대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동업이란 건 언제든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은 완전히 원수가 되잖아요. 어허. 역시 비슷한 어떤 패턴을 경나했더니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2021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치킨집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폐업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인에게 네. 3억을 돌려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 상인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둔기로 때려서 어머? 그다음에 겁을 준 뒤에 어허.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제안이잖아요, 세상에. 당연히 안 받아들였겠죠,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데요, 이 아내가 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어머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남편을 둔기로 때려서 겁을 주겠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는데 네. 이 상인이 그 처음부터 이런 어떤 하소연을 들으면서 네. 어떤 의미에서 좀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아하. 그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데 네. 이 상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집요하게 이용을 하면서 아이 내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털어놨잖아. 그런 사람인데 라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불화가 있다는 점.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적개심을 교묘히 악용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남편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자는 그 말에 솔깃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그러면 최정학 기자님, 그러면 이 아내라는 사람은 그 동업했던 사람이 진짜로 자기 남편을 둔기로 때리게 가만 놔두고 일단 지켜만 본 거예요? 가만 놔둔 게 아니죠. 가만 놔두지도 않고요. 말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어머나?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이 아내가요, 상인의 지인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그러니까 범행 당일이었는데요. 네. 아내가요, 아들이랑 집을 비워줬어요. 어머. 범행을 저지르라고 집을 나가준 어머, 이런 세상에.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건데, 그리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그쯤 돼서 상인의 지인이요, 이 아내의 집에 침입을 해서 어머나. 귀가하는 남편을 향해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상인의 지인, 오히려 남편에게 제압을 당한 후에 달아났어요. 하하.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만 다행이긴 해요. 천만 다행이긴 해요. 남편분이 오히려 제압을 해서 일단 이 도망가게 만들었다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혹시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배신감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요, 재판 과정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인이요, 본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니네 남편이 흥신소에 너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어머나, 어머나, 했다라고 이거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아내는 살해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이종건 평론가께서 가스라이팅을 조심스럽게 추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인이 이 아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이 아내라는 사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 자기 속마음 털어놓다가 친해졌다, 알겠다는 그 지인한테 그냥 다 이용당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 아내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이어서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아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둔 이유는 강도가 신체에 해를 가한다. 그 자체가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나마 징역 3년 6월에 그친 이유는 기본 범죄, 즉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강도 범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3년 6개월에 선고됐는데 1심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 말은 항소심까지 갔단 얘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2심까지 갔습니다. 이 아내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상인이 우리 집에 가서 남편을 해하려고 하는 건 나 정말 몰랐다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같이 집까지 비워준 사람의 변명치고는 좀 궁색한 부분이 있고요. 아하. 나아가서 내가 설사 이 사람이 내 남편 둔기로 때려서 비밀번호 알려내려고 했던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공범은 아니지 않냐? 나 방조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공범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또 납득되지 않는 주장 하나는 범행 당시에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고도 지금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도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범이 집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그러네요. 또한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 맞아요. 상당한 범행 기회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면서 공범을 숨기려 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아내의 항소를 그대로 기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아내 주장 기각했다는 얘기는 1심, 원심 3년 6개월이 확정됐다는 얘기. 그러면 아내는 일단 죄값을 받게 됐는데 그 지인이란 작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상인은요, 본인이 덜미를 잡힐까 봐 일단은 도주를 했었습니다. 아하. 사건 발생 이후에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검거가 됐어요. 아하. 그리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아무래도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 아내보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둔기를 마련하고 등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항소심 2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 강도상해, 그러니까 이 아내의 남편을 해하려고 했던 범죄에 플러스 다른 사기 사건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마터면요, 세상에 그 둔기 강도 범행에 성공했다고 생각해보자. 하마터면 저 남편분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